무명전설의 무대는 늘 잔혹했습니다. 이름 없는 가수들이 자신의 이름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거는 이 전쟁터에서 최근 가장 큰 화제가 되었던 인물은 단연 장한별 씨였습니다. 사실 방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상에서는 장한별 씨가 이번 9회에서 탈락한다는 불길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 근거는 명확해 보였습니다. 예고편 속에서 포착된 장한별 씨의 모습 때문이었죠.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오열하고 있었고 그 곁을 지키던 동료들이 그를 위로하는 장면은 누가 봐도 이별을 예감하게 하는 비극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를 응원하던 수많은 팬들은 가슴을 졸여야만 했습니다. 저 실력 있는 가수가 이토록 허무하게 무대를 떠나는 것인가 하는 안타까움이 대한민국을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희 탐사팀이 확인한 진실은 그 눈물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장한별 씨가 흘린 그 뜨거운 눈물은 실패의 쓴잔이 아니라 절망의 끝에서 팀을 구해낸 자의 안도감,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중압감을 이겨낸 인간 승리의 증거였습니다. 장한별 씨가 속한 낭만있지우 팀은 사실 이번 라운드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유지우, 곽성, 이유정 등 팀원들의 운명이 오로지 리더인 장한별 씨의 어깨에 달려 있었던 상황이었죠. 만약 그가 무너진다면 팀 전체가 무대 뒤로 사라져야 하는 그야말로 벼랑 끝 전술의 연속이었습니다. 장한별 씨는 동남아시아에서 한때 시대를 풍미했던 스타였습니다. 하지만 고국인 한국으로 돌아온 그에게 남겨진 것은 무명이라는 차가운 꼬리표뿐이었죠. 이번 무명전설은 그에게 있어 마지막 기회와도 같았습니다. 그런 그가 예고편에서 보여준 그 절규와도 같은 오열은 사실 본인의 탈락이 아니라 마스터 점수에서의 열세를 뒤집고 관객 평가단의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며 팀원들을 전원 생존시켰을 때 터져나온 감정의 폭발이었습니다. 특히나 그가 에이스전의 구원투수로 등판하여 보여준 무대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선 하나의 절규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방송사의 편집 기술이 주는 교묘한 함정을 봅니다. 제작진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장한별 씨의 눈물을 마치 탈락의 전조 증상처럼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팀을 지켜낸 한 남자의 처절한 사투가 있었습니다. 장한별 씨의 그 눈물이 방송 화면에 비쳤을 때 동료 가수가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이는 사실 축하와 경의의 표현이었습니다. 결국 장한별 씨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존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그가 쏟아낸 땀방울이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였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장한별 씨가 왜 그토록 서럽게 울어야만 했는지 그 근원적인 이유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는 자신을 믿고 따라준 동료들이 자신 때문에 탈락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싸워야 했습니다. 중장년층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리더라는 이름으로 짊어져야 하는 그 책임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말입니다. 장한별 씨는 그 무게를 견뎌냈고 그 결과는 9회 방송의 가장 충격적인 반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장한별 탈락이라는 자극적인 검색어 뒤에 숨겨진 진실은 한 예술가가 자신의 영혼을 갈아 넣어 만든 기적 같은 생존 드라마였습니다. 낭만있지우 팀의 리더로서 장한별 씨가 무대 위에 올랐을 때 현장의 공기는 차갑다 못해 시릴 정도였습니다. 앞선 팀원들의 무대가 마스터들의 냉혹한 평가 속에 하위권으로 밀려나면서 팀 전체가 탈락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기서 장한별 씨마저 실수한다면 그와 함께 밤을 지새우며 연습했던 동료들은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압감이 얼마나 컸을지 화면 속 그의 파르르 떨리는 손끝만 봐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선곡한 곡은 최백호의 명곡 묻어버린 아픔이었습니다. 이 곡이 어떤 노래입니까?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이들만이 낼 수 있는 깊은 고독과 그 속에 숨겨진 뜨거운 열정을 토해내야 하는 말 그대로 인생의 내공이 필요한 곡 아닙니까? 장한별 씨는 첫 소절을 뱉는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숨소리를 멎게 만들었습니다. 그저 노래를 잘 부르는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화려한 조명을 뒤로하고 다시 한국에서 무명으로 살아야 했던 자신의 세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어깨에 매달린 팀원들의 인생이 그 목소리에 녹아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무대가 단순히 감정에만 호소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장한별 씨는 고음부에서 마치 폭포수가 쏟아지는 듯한 폭발적인 가창력을 선보이며 마스터석의 심사위원들마저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원곡의 쓸쓸함을 유지하면서도 다시 일어서겠다는 의지를 담은 편곡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객석에서는 이미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고 무대 뒤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팀원들은 서로를 붙잡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한 남자가 세상에 던지는 포효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장한별 씨의 이 압도적인 무대에도 불구하고 마스터 점수와 관객 점수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눈은 냉철했고 때로는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냉정함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현장을 가득 메운 우리 시청자들, 국민 평가단이었습니다. 장한별 씨가 무대를 마치고 흘린 그 눈물은 사실 자신이 최고 점수를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는 후련함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대반전이었습니다. 에이스전에서 장한별 씨가 획득한 점수는 그동안의 열세를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특히 관객 점수에서 기록적인 몰표가 쏟아지며 하루팀과 성리팀이 버티고 있던 상위권 구도를 완전히 재편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고편에서 보았던 그 통곡의 의미는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그것은 패배자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을 믿어준 팬들과 팀원들을 위해 기적을 일구어낸 리더의 뜨거운 참회이자 환희였습니다. 장한별 씨의 진심이 담긴 묻어버린 아픔은 그날 밤 무명전설의 무대를 넘어 대한민국의 수많은 중장년층, 가슴속에 잊지 못할 전율로 각인되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생태계에서 마스터들의 점수는 절대적인 권위로 통합니다. 그들은 발성 음정 박자, 그리고 무대 매너라는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참가자들을 재단하죠. 이번 9회에서도 마스터들의 선택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특히 제작진과 마스터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하루 씨의 팀은 기술적인 완벽함을 앞세워 높은 점수를 선점했습니다. 마스터들의 심사평은 차가웠고 때로는 시청자들이 느끼는 감동의 크기와는 동떨어진 분석적인 지적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무명전설이라는 프로그램이 가진 독특한 구조에 주목해야 합니다. 현장에는 수백 명의 국민평가단이 눈을 반짝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래의 기술을 분석하러 온 학자들이 아닙니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혹은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그들의 노래에서 위로를 얻고자 하는 평범한 우리네 이웃들입니다. 마스터들이 하루 씨의 완벽한 고음에 감탄할 때 국민평가단은 장한별 씨의 거친 숨소리와 그 속에 담긴 진심 어린 떨림에 반응했습니다. 실제로 점수 집계 과정에서 충격적인 수치가 포착되었습니다. 마스터 점수에서는 하루팀이 낭만이찌우팀을 근소하게 앞서 나갔지만 관객 점수가 합산되는 순간 스튜디오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관객들이 던진 표가 마스터들의 점수차를 완전히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압도적인 격차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는 대중이 원하는 가수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전문가들이 정석을 논할 때 국민들은 울림을 선택한 것이죠. 이러한 온도차는 비단 점수뿐만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느껴지는 기류 또한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스터석에서 박한 평가가 나올 때마다 객석에서는 야유 섞인 탄성이 터져 나왔고, 반대로 마스터들이 극찬한 무대에 관객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성리 씨와 하루 씨의 대결 구도에서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탄탄한 팬덤을 보유한 성리 씨에 대해 마스터들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수록 관객들은 더욱 결집하여 그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가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소수의 전문가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노래를 소비하고 사랑해주는 대중입니까? 무명전설 9회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뜨거운 답을 내놓았습니다. 마스터들의 점수가 아무리 높다 한들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 무대는 결국 힘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장한별 씨가 마스터들의 고른 평점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미소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전문가의 귀가 아닌 국민의 심장을 공략했기 때문입니다. 이 갈라진 온도차야말로 무명전설이 단순한 오디션을 넘어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번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리 씨의 무대는 시작 전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사실 전문가 집단인 마스터들 사이에서는 하루 씨에 대한 평가가 조금 더 우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루 씨가 마스터들이 선호하는 기술적 완벽함과 신선함을 무기로 내세웠다면, 성리 씨는 오랜 시간 묵묵히 쌓아온 팬들과의 유대감을 무기로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기 투표를 넘어선 한 가수를 향한 대중의 강력한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면 그 차이는 더욱 극명해집니다. 성리 씨의 공식 팬카페 회원수는 약 4,500명에 육박하는 반면, 경쟁자로 지목된 하루 씨의 팬카페는 900명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숫자상으로만 봐도 4배가 넘는 차이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현장에 직접 발걸음을 옮겨 투표권을 행사하고 내 가수의 한 소절의 목소리 높여 환호하는, 행동하는 양심들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화력은 관객 점수 합산이라는 결정적인 순간에 거대한 벽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9회 방송에서 마스터들은 하루 씨에게 높은 점수를 주며 그를 정점에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관객석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관객 점수가 발표되는 순간 장내에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성리 씨를 향한 투표가 쏟아지며 마스터 점수에서의 열쇠를 가볍게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제작진조차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짜인 방송의 흐름이라 할지라도 가슴으로 노래를 듣는 대중의 선택까지 통제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리 씨가 가진 강점은 단순히 팬이 많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중장년층 시청자들이 무엇에 열광하는지, 어떤 감성을 건드려야 하는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보여준 그의 예의 바른 태도와 간절함이 섞인 눈빛은 팬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지켜줘야 할 가수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성리 씨는 팬덤이라는 든든한 방패를 얻었고, 그 방패는 마스터들의 냉정한 심사평조차 뚫지 못한 거대한 성벽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팬덤 정치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전문가의 귀를 만족시키는 가수도 필요하지만 결국 그 가수를 키우고 시장에서 생존하게 만드는 것은 기꺼이 지갑을 열고 마음을 여는 팬들입니다. 성리 씨가 이번 회차에서 보여준 기적 같은 역전극은 무명 가수들에게 있어 가장 강력한 아군은 마스터가 아닌 바로 곁에서 박수 쳐주는 팬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이 거대한 벽 앞에 하루 씨를 비롯한 다른 경쟁자들은 새로운 전략을 고민해야만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번 무명전설의 무대에서 가장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이들은 단연 김태웅, 김한율, 손은설로 이어지는 10대 3인방이었습니다. 나이가 믿기지 않는 깊은 감성과 폭발적인 가창력은 중장년층 시청자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고, 특히 김태웅 군은 압도적인 대국민 투표 수치로
강력한 우승 후보로까지 거론되었습니다. 하지만 9회 방송을 기점으로 이들의 행보에는 먹구름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의 실력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사회의 법적 구조적 시스템이 가진 한계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라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청소년 출연자들의 학습권과 수명원을 보장하기 위해 심야 시간대 녹화를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이죠. 문제는 무명전설과 같은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특성상 녹화가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9회 녹화 현장에서도 밤 10시가 지나자 10대 출연자들이 무대에서 강제로 내려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제약은 방송 제작진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경연의 흐름은 끊기고 생방송이나 장시간 녹화가 필수적인 준결승과 결승 무대에서 10대 출연자들을 끝까지 안고 가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결국 실력이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들이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잔인한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손은설 양과 김한율 군의 경우 이번 관객 점수 합산 과정에서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머물며 탈락 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이 어린 천재들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어른들이 만든 시스템의 한계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했다는 점입니다. 김태용 군이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10대 멤버들이 전원 탈락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은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관객들은 그들에게 표를 던졌지만 정작 방송 시스템은 그들을 품어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그들의 꿈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10대 3인방이 무대 뒤에서 서로를 붙잡고 울먹이던 모습은 단지 순위 경쟁에서의 패배가 아니라 어른들의 세계에 부딪힌 아이들의 좌절이었습니다. 9회에서 일어난 관객 점수의 대반전 속에서도 끝내 웃지 못했던 이 어린 영혼들의 잔혹사야말로 무명전설이 남긴 가장 뼈아픈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9회 방송은 그야말로 대거 탈락이라는 피바람이 불어닥친 회차였습니다. 제작진이 예고한 13명의 방출 명단에는 우리가 이름을 듣기만 해도 알 법한 베테랑 가수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이름은 단연 이지훈 씨와 이도진 씨였습니다. 이들은 이미 대중에게 얼굴이 알려진 이른바 이름 있는 무명들이었죠. 한때 가요계의 중심에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이들이 다시 무명이라는 계급장을 달고 이 처절한 서바이벌에 뛰어든 이유는 오직 하나 자신의 노래를 들어줄 단 한 줌의 무대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서바이벌의 논리는 냉정했습니다. 장한별 씨의 팀이 극적인 반전으로 전원 생존의 기쁨을 누리는 동안 나머지 팀들은 각 팀당 최소 2명 이상, 많게는 대다수의 인원이 탈락 후보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특히 이지훈 씨의 탈락 소식은 현장에 있던 동료들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도 큰 허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노련함과 무대 장악력은 여전했지만 제작진과 마스터들은 새로움과 성장 가능성이라는 모호한 잣대를 들이대며 베테랑들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디션 프로그램이 가진 이중적인 속성을 보게 됩니다. 시청률을 위해 인지도 있는 가수를 섭외하여 화제성을 몰아가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들의 익숙함을 도구로 규정하여 내치는 방식입니다. 이도진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성리 씨와 함께 팀의 중심을 잡으며 헌신적인 무대를 선보였지만 결국 관객 점수의 소용돌이 속에서 생존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무대를 내려오는 그의 뒷모습에서 우리는 한 시대의 저문과 동시에 무명이라는 굴레가 얼마나 탈출하기 힘든 지옥인지를 다시금 체감했습니다. 탈락이 확정된 순간 이 베테랑 가수가 보여준 품격은 더욱 가슴을 아리게 했습니다.
자신을 꺾고 올라가는 후배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너희는 꼭 끝까지 살아남아라 라고 건네던 그 한마디는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 연예계라는 정글에서 살아남길 바라는 선배의 진심 어린 유언과도 같았습니다. 장한별 씨를 안아주던 이지훈 씨의 그 길게 늘어진 뒷모습은 이번 9회가 남긴 가장 슬픈 장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대를 떠나는 것은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운명이, 때로는 방송이라는 거대한 메커니즘이 그들을 밀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지훈, 이도진, 그리고 이름을 올리지 못한 채 사라져간 13명의 가수, 모두가 우리에게는 이미 전설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무대를 떠나며 남긴 마지막 눈물은 비단 탈락의 아쉬움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시는 서지 못할지도 모를 그 무대 위에 조명 하나, 공기 한 모금까지도 가슴에 새기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장한별 씨의 반전 드라마부터 성리 씨가 보여준 팬덤의 힘, 그리고 10대 천재들과 베테랑들의 안타까운 이별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9회 방송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단순히 점수와 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명이라는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모든 참가자의 뜨거운 생명력이었습니다. 장한별 씨의 눈물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심을 담은 노래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들이 모여 기적을 만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한 성리 씨를 지켜낸 팬들의 결집은 이제 시청자가 단순히 방송을 소비하는 주체를 넘어 가수의 운명을 결정짓는 주권자가 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비록 법적 제도와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10대 출연자들이 좌절하고 베테랑들이 무대 뒤로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목소리는 이미 우리 가슴속에 하나의 전설로 새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디션은 끝이 납니다. 조명은 꺼지고 무대는 해체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발견한 이 소중한 목소리들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장한별, 성리, 김태웅, 이지훈. 그들이 어떤 결과표를 받아들었든 이제 그들에게 무명이라는 수식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 인생의 한 페이지를 노래로 채워준 진정한 예술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방송이 정해준 순위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무명 가수들의 원픽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외로이 눈물 흘리지 않도록, 그들의 노래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의 박수와 지지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가슴을 가장 뜨겁게 울린 그 목소리는 누구였습니까? 그 목소리를 지키는 힘은 바로 여러분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연예계의 이면은 앞으로도 화려한 포장지 속의 진실을 파헤치고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가장 정직한 탐사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정의로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깊이 있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